안녕하세요. 저평가된 보석이냐?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이냐? 오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 소형 해운주죠. 글로버스 마리타임의 두 얼굴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둘러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보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재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함정이라고 경고하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우선 글로버스 마리타임,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바로 건화물 운송입니다. 건화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철광석, 석탄, 곡물처럼 포장하지 않은 원자재들을 아주 거대한 배에 실어서 나르는 일이에요. 사실상 글로벌 경제의 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자,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에 본사가 있고 배는 딱 9척. 직원도 25명. 굉장히 작은 회사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균 설령이 7.3년이라는 거예요. 선박이라는 게 자동차랑 비슷해서 새 것일수록 연비도 좋고 고장도 덜 나잖아요? 해운업계에서 7.3년이면 아주 젊고 효율 좋은 선단을 가졌다는 뜻이고 이건 곧 비용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먼저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 소위 불 케이스죠? 이분들이 도대체 뭘 보고 이거 보석이다 라고 하는지 그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낙관론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돈. 현금을 5,10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운업처럼 경기를 엄청 타는 산업에서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총알이면서 동시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젊은 선단,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강점입니다. 배가 젊으니까 당연히 수리비 같은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고 기름도 덜 먹겠죠. 이게 전부 다 비용 절감으로, 즉 회사의 원가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점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매출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죠. 해상 운임이 회복되니까 회사가 바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회사가 상승 흐름을 탔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X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간다, 다음 목표는 $2다, 이런 기대감 섞인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최근 실적 발표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강하게 반응했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매출이 늘어난 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주주들한테 남는 게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주당 순이익, EPS를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회사가 돈은 더 벌었는데 정작 주주들 몫은 여전히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베어 케이스는 어떤 점들을 지적하는지 그 경고 등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괴리감, 겉으로 벌어들이는 돈, 즉 매출은 분명 늘었는데 실제 남는 이익을 보여주는 EPS는 전년 대비 156%가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번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유류비나 다른 운영비가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걸 다 갉아먹고도 손실이 더 커진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숫자가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진짜로 손해준 현금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건데 마이너스 6,514만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계속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열된 지표들이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순손실 상태죠? 이익 마진 마이너스죠. 그리고 ROA. 이건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배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로 돈을 버는 능력은 거의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러니까 비관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진짜로 돈 버는 회사가 되려면 5년, 어쩌면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죠? 한쪽에서는 성장성과 저평가를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악의 수익성과 현금 유출을 지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방금 본 그 수많은 위험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종합 의견은 매수입니다. 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정말 흥미로울 부분인데요. 현재 주가는 1.3달러인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달러예요. 2배가 넘죠? 무려 1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당장의 수익성 문제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다. 즉, 저평가 상태라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가치와 수익 창출 능력의 정면 충돌이에요. 왼쪽의 낙관론은 이 회사는 현금도 많고 배도 좋고 매출도 늘고 있어. 무엇보다 PBR이 0.13밖에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야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비관론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돈도 못 벌고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맞서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질문이 남습니다. 글로버스 마리타임의 저평가라는 이 엄청난 매력이 회사가 직면한 이 심각한 운영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결국 시장 그리고 이 분석을 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